이등병의 할머니는 무당이었다.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대 위치가 참 이상한 데였습니다. 부대 중앙에 거대한 벙커가 하나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부대 중앙으로 개천이 흐르고 부대 위 뒷산엔 상당한 크기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부대 위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던 자대에 처음 배치를 받고 최초의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 순찰을 하며 벙커의 내부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벙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입구 근처만 순찰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대 배치받은 그날부터 그 벙커가 참 불편했습니다. 음산하기도 했거니와 전부터 항상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근처에 가기 껄끄러웠죠. 벙커 옆으로 흐르는 개천 또한 이상한 느낌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대부분 그렇듯 저희 부대도 여러가지 귀신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처녀 귀신 이야기나 꼬마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이 말이죠. 선임이나 후임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웃어넘기며 그런가 보다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보다 반년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후임이 부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부대가 익숙해지고 나자 얼핏 귀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이 귀신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이등병이 선임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는 줄 알고 저도 흥미있게 그 녀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당을 하시는데 저도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이 부대에 귀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부대 근처에 묘지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녀석이 어디서 묘지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럴싸하게 말하나 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더 특별했습니다. 부대 들어올 때 지나온 개천이랑 옆으로 보이던 벙커가 귀신이 모이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때도 신병이 부대에 온 지 한 달 가까이 돼갈 무렵이라 다른 선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같이 근무를 서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었죠. 경계 근무를 끝내고 벙커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오싹오싹한 느낌을 꾹 참으며 걷고 있었죠. 그 순간 신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때 순찰을 인솔하던 분대장이 귀신 이야기 듣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 호들갑을 떨며 호응을 했었습니다. 이때 분대장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던 그 신병 녀석이 대화 도중에 갑자기 제게 시선을 돌려 뭔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시선과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분대장과 평소에 크게 격식 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나긋나긋한 성격도 아닌 편이라 그 녀석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야, 개소리하지 말고 정신 차려. 지금 순찰 중이거든. 네 떠드는 시간이 아니다. 제게 한 소리를 들은 그 녀석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신병과 저를 지켜보던 분대장은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듯이 신병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뭐 말하려고 했잖아? 뭔데? 그렇게 닥달을 해도 신병이 말문을 떼지 않자 엄한 표정으로 분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쟤 무섭지? 나도 알거든. 근데 내가 도위야. 그러니까 말해. 분대장이 약간 굳은 목소리로 말을 하자 머뭇거리던 신병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병님도 저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말을 하며 녀석은 동시에 손가락으로 벙커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향함과 동시에 제 시선도 그리 옮겨졌고 벙커 입구에 서 있는 이상한 놈과 시선이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그 이상한 것과 몇 초 정도 눈을 마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보인다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몸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도 산발이 아닌 상대적으로 단정한 편이었고 길이도 상당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될까. 보라색 피부와 보라색 눈은 섬뜩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의 색만 검은 색이었는데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단색으로 보인다는 것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옆에서 서 있던 분대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낀 건지 입을 꾹 다물곤 가만히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병은 제가 귀신을 보고 있음을 확신했는지 가만히 제 얼굴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신병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보면 이 녀석이 뭔가 영향을 끼친 거구나. 귀신이 저 멀리 10m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긴 했지만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해 신병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이고 나버리고 다 지랄이야. 저기 있건 없건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다. 말을 마치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귀신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귀신의 얼굴이 가까워오자 괜히 객기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되며 하반신이 찌르르 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작게 말했습니다. 손에 잡히면 넌 뒤지는 거야. 귀신이 코앞까지 왔지만 멀리서 볼 때와 변함없는 선명함이었고 이 사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귀신의 목 쪽으로 향한 뒤 두세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귀신에게 닿기 직전 눈을 찔끔 감아버렸습니다. 두세 걸음 더 걸은 후 아무것도 닿지 않음을 느낀 후 눈을 뜨자 귀신이 서 있던 위치를 지나왔음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등 뒤에 있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빠르게 뒤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병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분대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신발만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탁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리에 힘을 가득 주고 말했습니다. 상병님, 신발에 못 붙었습니까? 어여 갑시다. 그 신병은 여러 차례 귀신이 어디 있다는 말을 했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물어서 알게 된 건데 내가 어떻게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귀신은 자기를 보는 사람만 봅니다. 자기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지나가도 무시하지 말입니다. 이 뒤에 이어진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병님은 뭔가 좀 특이합니다. 이 정도로 기가 세면 귀신이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면 무당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머리가 깨진 후로 귀신이 보인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유를 대충은 알고 있으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순찰을 돌던 분대장이 소문을 이상하게 내버려 군생활에 자그마한 사건도 생겼습니다. 제가 젊은 여자 귀신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더군요. 겁은 엄청 많은 사람이 일 끝나고 상황을 신병에게 듣고 나자 사건을 이상하게 엮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